탄수화물이 공공의 적처럼 이제 혈당을 높인다고 해서 굉장히 다들 경계하시는데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인은 특히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은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이 이제 거순요법을 중심으로 한 식이요법을 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막 전국에 식이요법 한다는 환자들이 다 와요. 왜 오냐? 자기 나름대로 막 뒤져가지고 했는데 한 1년쯤 했어. 아, 이게 불안한 거야. 막 주위에 막 가족들도 막 뭐라 그러고 뭐 이렇게 골고루 잘 먹어야지 쓸데없이 이러냐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동안 식이는 어떻게 하셨어?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드세요? 그러면 저는 주로 뭐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뭐 당지수 올라갈까 봐 과일도 잘 안 먹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왜 안 드세요? 그러면 아니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탄수화물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럼 정상세포는 뭐 먹고 살아요? 물어보죠.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영양소가 3대 영양소가 있고 3대 영양소는 뭐냐면 자동차 휘발유야. 3대 미량 원소, 뭐 미세 원소라는 거는 에너지를 내지 않지만 세포가 대사가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이에요. 그래서 휘발유와 엔진 오일이 잘 이렇게 구색을 맞춰야지 차가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몸의 휘발유는 뭐냐? 에너지원은 뭐냐? 힘내려면 살찌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대부분 고기 먹어야지 그런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몸은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내가 살이 찌고 살이 빠지고는 칼로리 싸움이잖아요.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더 많이 쓰면 살이 빠질 거고 칼로리 이만큼 먹고 이만큼밖에 안 쓰면 칼로리를 저금하면 그게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칼로리원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단백질은 뭐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단백질에 대해서는 하루 섭취 권고량이 있어요. 이 정도 먹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몸무게 1kg당 뭐 0.5 내지 1g 정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뭐 하루에 한 30g 내외의 단백질을 드시면 충분하고 남자분들은 한 4, 50g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자라는 아이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벽돌이 많이 필요하죠. 자라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안 자라니까 매일매일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벽돌만 보충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 빠지고 뭐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로스 되는 것만 보충하면 되니까 여자들은 30g, 남자들은 4, 50g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또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단백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자꾸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뭐 우리의 효소를 구성하는 재료, 뭔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면역세포의 재료. 그래서 단백질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살을 찌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착한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패시티에 나오는 원리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패시티 찍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찍기 전에 요만한 이제 링거를 이렇게 맞아요. 그 링거가 뭐냐면 탄수화물이 쪼개진 마지막 대사산물인 포도당 액이에요. 근데 그 포도당 분자에 핵을 발라놨지. 그래서 이렇게 정병주사를 딱 놓으면은 20초 만에 온몸으로 싹 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포들한테 휘발유가 들어왔잖아. 밥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만큼 되니까 힘센 놈이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 힘센 놈이 뭐예요? 암세포나 만성염증세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에 암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주사 맞으면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포도당에서 핵을 발라놨으니까 감마선이 반짝반짝 나오잖아. 그걸 감마 카메라로 탁 찍은 게 펫이에요. 그럼 뭐예요? 야, 여기에 뭔가 수상한 놈이 있구나. 근데 이 수상한 놈이 암인지 만성염증인지 이게 치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잇몸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죠? 뭐 여기 상악동인지 피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펫 스캔을 할 때 CT 영상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 영상으로 이거는 만성 치주염이구나.
아, 이거는 상악동 암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음식의 당지수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탄수화물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 뭐 채소를 먹고 뭐 현미를 먹고 무슨 뭐 총각김치를 먹고 김밥을 먹으면 김밥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못 가잖아요. 뭐냐면 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돼. 입에서부터 위 췌장에서 다 소장까지 분리수거를 해서 모든 탄수화물은 다 포도당이라는 분자로 쪼개져야지만 포도당만 피로 가서 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포도당 100g 링거를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그죠? 이걸 100이라고 기준했을 때 시금치 100g을 먹으면 혈당이 얼마 올라가지? 그죠? 또 호밀빵 100g을 먹으면 얼마 올라가지? 뭐 당근 100g을 먹으면 얼마 올라가지? 그게 당 지수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포도당이 당 지수가 제일 높잖아요. 100이잖아요. 100g 먹으면 100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암으로만 가잖아. 그건 나쁜 놈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혈당 피크라 그래요.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순식간에 피 속에 포도당 농도, 혈당이 피크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올라간 것들은 일단 암세포로 다 간다. 그래서 암세포를 배 터지게 먹인 다음에 그 남은 걸 정상세포로 간다. 이건 나쁜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정상인도 그렇고 암 환자도 그렇고 나쁜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차피 탄수화물 안 먹으면 정상세포도 죽어요. 굶어서.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먹자.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혈당이 먹으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채소 같은 거. 그죠? 왜냐하면 채소는 80%가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불용성 식이섬유잖아요. 그러니까 100g을 먹어도 20g밖에 안 들어가고 얘도 뭐냐면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빨리 혈당을 못 높여요. 또 예를 들어서 흰밥, 흰쌀밥은 순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정제 깎아놓은 거니까. 흡수가 금방 되잖아. 근데 현미는 뭐예요? 안 깎아놓은 거잖아, 껍데기를. 그러니까 얘는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좋은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에 골고루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아무리 온몸에 퍼진 암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100조 개의 암세포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가고 1%만 암한테 가니까. 그죠? 또 암은 뭐예요? 아무리 거북이 암이라도 정상세포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데 밥은 1%밖에 안 주니까 굶겨 죽이는 거지. 그래서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은 좋은 탄수화물을 먹자.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럼 채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육식과 고기를 안 먹는 채식이 항암에 더 좋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이요법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당뇨를 낮추기 위해서, 그죠? 뭐 심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암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 식이요법은 처방이 달라야 되겠죠. 식이요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인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10년간 똑같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암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암의 입장에서는 그 생화학적으로는 암과 싸울 수 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죠? 이런 파이토 케미칼들이 뭐예요? 항산화 작용하고 해독 작용을 하고, 그죠? 항암 작용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육식보다는 채식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채식을 이만큼 많이 하고 육식을 조금 하는 잡식 동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무슨 말이냐? 칼로리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돈가스만 먹어.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 군만두만 먹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1년 내내 같은 동물성 음식만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대신 뭐야? 우리 몸은 썩어가겠죠. 그런데 식물성 식재료들은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칼로리가 낮고 그리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근에
있는 게 고구마에 없고 고구마에 있는 게 시금치에 있고 시금치에 없는 게 현미에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내 시금치만 먹는다. 이 사람은 영양실조에 반드시 빠져요. 그죠?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영양소 결핍이 안 생겨요. 두 번째는 채식은 80%가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즉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칼로리도 맞출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각종 영양소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기간이 필요해요. 식이요법은. 그래서 만약에 암 환자를 내가 처방한다고 봅시다. 이분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뭐 자기가 싫든 대학에서 약이 없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장암 환자라든지 뭐 전립선암 환자 같은 거 수술하고 나서 항암 안 하잖아요. 뭐 항암제가 없으니까. 그런 분은 내가 몸무게에 따라서 하루에 채식만 한다. 채식으로 나가 끝을 보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4kg에서 8kg까지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4kg면은 펼쳐놓으면 요 테이블 넘칠걸요? 이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소도 아니고 어떻게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80%는 뻥인 거야. 그래서 레시피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4kg, 8kg를 다 먹으려면 그걸 처방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들어. 만드는 것도 힘들고 재료 사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어. 낮인지 아니면 나 지금 항암을 해서 하루에 뭐 밥을 반 그릇도 못 먹어. 이렇다든지 이런 사람은 채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동물성 음식으로 채워야 되겠죠. 하지만 동물성 음식을 먹더라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세계 암학회에서 붉은 고기는 2군 A 발암 물질을 규정했어요. 근데 또 이 붉은 고기를 가공하면 더 맛있잖아. 햄, 베이컨, 소세지. 이건 1군 발암 물질이에요. 그런 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채식으로 칼로리와 영양소와 양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채식으로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절에 있는 스님들 거의 채식만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 중에서 얼굴 치치가고 막 이런 힘없는 분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막 번들번들 하세요. 막 다 대부분 풍천이 좋으시고. 그럼 그래 나한테 스님들 몰래 다 고기 먹잖아. 그 몰래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거의 채식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식이요법 하려면 이런 조건을 지키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하느냐. 고기는 나쁘대. 동물들 다 빼. 채식만 먹어. 그죠? 그리고 과일은 좋대. 그래갖고 채식 위주로 먹는데 양을 옛날에 잡식할 때만큼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국 뭐냐면 채식 위주의 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혼자 비만 환자, 당뇨 환자, 심혈관 질환 환자는 굉장히 좋은 건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암 환자는 치료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그런 식으로 소식을 한 뭐 4, 5개월, 5, 6개월 하면은 피로도 없어지고 뭐 지방간도 없어지고 혈압, 고지혈증 다 약 끊게 되고 피부도 번들번들해지고 뭐 산도 날아다니고 엄청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1년, 2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모든 영양소 결핍이 되는 거죠. 내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재작년인가 우리 병원에 왔는데 저기 경상도에서 오신 남자분인데 한 50대 한 중반쯤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1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겠죠. 위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운 거야. 이거 위를 자르려고. 그래서 자기가 산으로 간 거야. 그때 한참 뭐 산에서 병을 고쳤다는 막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막 식이요법 운동하고 이제 막 이래가지고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그러고 나서 한 5년쯤 있다가 내시경을 하니까 위암 그때 내 기억에 한 3cm인가 3.2cm인데 그대로 사이즈가 있는 거야. 됐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랬는데 우리 병원 오기 한 6개월 전에 또 내시경을 하니까 사이즈는 별로 안 컸는데 그 주위가 뻘겋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술해야 된다. 이제 수술하기로 결심하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뭐 영양 상태나 면역 상태나 영양소 부족 이런 걸 검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이 혈액 검사 하잖아요. 혈액 검사하면 이분이 건강식 했구나 나름대로 확 했구나 이게 딱 답이 나와요. 영양제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단백질이 세상에 아프리카 난민도 아닌데 단백질이 5.3인가? 단백질 결핍. 모든 영양소 결핍인 거예요. 그리고 뭐 간 수치도 보면은 막 7, 8. 보통 우리가 지방간 그러면 5, 60 되고 정상이 뭐 한 30까지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식한 사람은 7, 8 이렇게까지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암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계속 검사를 해가면서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소에 칼륨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장에서 칼륨 배출이 안 되는 분들은 고칼륨 현증으로 응급실 가는 분도 있어요. 왜 칼륨이 올라가면 심장마비 오잖아요. 가슴 쪼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에서 탁 주사로 사람 죽이는 게 칼륨 주사거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채식을 해갖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이제 칼륨이 올라간다든지 영양소 임밸런스라든지 결핍이 온다든지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실컷 했더니 말이야 면역이 떨어져갖고 암 재발했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 이제 콩이 가장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데 콩을 많이 먹으면 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식이요법을 한 사람이지만 원장님 제가 전립선암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전립선에 뭐 먹어야 돼요? 딱 3개만 이렇게 주세요. 그럼 내가 뭐 쪽집게입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뭘 먹으면 암에 걸리고 뭘 먹으면 암을 낳는다는 거는 그건 미신 같은 거예요. 그는 사람을 막 몰고 다는 사이비들이야. 음식이 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뭐 암에 좋은 뭐 심장에 좋은 당뇨에 좋은 게 다 채식이잖아. 근데 1년 내내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채소는 불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영양소 결핍으로 쓰러져요. 식이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식재료의 선택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어떠한 음식들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배제하느냐도 중요하고 얘들을 어떤 식으로 끓여 먹느냐 삶아 먹느냐 생으로 먹느냐 뭐 믹서로 갈아서 먹느냐 수프로 먹느냐 샐러드로 먹느냐 즙으로 먹느냐 이런 방법들 그리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어느 정도 양을 먹느냐. 그죠? 이런 시기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짜서 가는 거지. 아이, 이거 먹으면 암 나요? 이거는 뭐 어디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콩이 또 한동안 시끄럽게 했잖아요. 유방암 콩 먹으면 유방암 걸린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유방암의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동물성 에스트로겐인 거죠. 이제 호르몬 치료할 때는 개들이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뭐 개들이 뭐 분비가 덜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콩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이 여성 호르몬은 첫째는 이 강도가 자기 몸에서 나온 동물성 에스트로겐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작용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유방암 환자가 콩을 먹어서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는 논문보다는 오히려 콩을 많이 먹어서 유방암이 재발하는 걸 막아준다는 논문, 유방암 환자가 더 건강해진다는 논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용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타목시펜이라는 이제 항호르몬 약이 있어요. 유방암 환자가 이제 수술하고 보통 5년 내지 10년 동안 타목시펜을 먹으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유방세포나 유방암 세포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문이 있으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서 얘를 자극하면 얘가 자라서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목시펜이 뭐냐면 얘가 타목시펜이 요 문에 가서 달라붙어 버려. 그럼 문이 막혔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못 들어가게 하는 원리가 타목시펜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항호르몬 역할을 할 수 있다. 타목시펜처럼. 그러니까 이 콩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이 환자의 유방세포에 있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막아버려.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질 못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쟁적 결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유방암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훨씬 많습니다. 또 콩 자체가 또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이제 또 보고고 또 강력한 항산화, 항암, 항염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하는 분은 반드시 콩이나 콩 가공식품을 먹어야 돼요. 거순요법에서는 콩을 바로 먹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견과류들이 껍질에 알러젠이 있고 또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먹지 말고 이걸 가공해서 먹으라 그래요. 요즘 내가 우리 환자들한테 내가 뭐 기계 만든 분하고 아는 분이 아닌데 요즘 집에서 콩물 만들어 먹는 기계 있어요. 두유도 만들어 먹고 이거는 꼭 하나 사라 그래요. 얼마 안 비싸. 저도 해 먹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콩물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대부분의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이 우유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두유는 먹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시중에 있는 두유는 문제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두유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비릿해요. 콩 비린내가 나는데 시중에 파는 많은 두유들은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거기 왜 그렇게 했어요? 첨가물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이 기계가 정말 잘 만들어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거선요법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걸 만들어 먹게 해요. 다양한 채소들을 뭐 옛날에는 오리지널로 만들려면 2시간 동안 약한 불로 끓여서 그거를 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로 곤죽처럼 으깨서 믹서로 갈아서 체에 걸러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한 4, 5일 보관해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마시라고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알아낸 방법인데 요 기계에다가 딱 넣으면 1시간 동안 딱 해놓으면은 쥐가 다 알아서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로 두유도 만들어 드시고 콩물도 만들어 드시고 히포크라테스 스프도 만들어 드세요. 굉장히 좋은 장비 같아요.